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표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른바 뉴스타파 재판이라고도 하고요. 윤석열 대 뉴스타파 재판 혹은 윤석열 명예훼손 재판이라고 불리는 사건도 재판이 있었습니다. 둘 다 아주 첨예한 관심을 끌고 있는 사건이 있죠. 오늘은 이 가운데 뉴스타파와 윤석열 사이의 재판, 뉴스타파 대 윤석열 재판, 이른바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현장에 강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 법정 다니는 재미가 쏠쏠하실 것 같아요. 괜찮아요? 쏠쏠합니다. 내용은 즐겁지 않은데 그래도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렵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오늘 이제 뉴스타파 기자들과 인사를 했거든요. 예. 제가 또 뉴스클 3기생 아니겠습니까? 인사를 했는데 이제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재판 어렵지 않니? 라고 여쭤보셨는데 아직까지는 많이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이제 재판이라는 것이 일단 사법부 이런 게 확실히 진입장벽이 좀 있어요. 진입장벽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좀 더 배운 사람, 꼭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배운 사람이거나 학력이 있어야지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이게 이제 진입장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거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은 일반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어야지. 적어도 중고등학교만 나와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져야지 그게 진짜 법이라고 생각해요.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지 배운 놈이 잘난 척 하려고 만든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의 우리나라 법 체계가 매우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재판 총평을 좀 한번 해주시죠. 오늘 어땠던가요, 재판이? 오늘 총평은 사실은 그냥 무난한 재판이었다가 이제 총평이고요. 네. 원래 이제 윤석열 명예훼손 재판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윤석열 대통령 관련돼서 어떤 명예를 훼손했는가, 그리고 이제 부산저축은행은 어떤 게 관련이 있는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도 우선 재판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뉴스를 가려서 써라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 그리고 이제 뉴스를 가려서 써라. 그렇죠. 되게 당황스럽네요. 뭔 뉴스를 가려 쓰라는 얘기인가요? 이게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이 기사 같은 경우에 이제 검사 측에서 이제 증거로 제시를 했나 봐요. 이제 판사님한테 이제 정보를 공개를 한 거죠. 정보 이거 한번 보세요. 근데 이제 판사님 같은 경우에는 기사를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었는데 검사 때문에 처음 읽어봤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방어권이나 이런 거를 할 수는 있다, 검사 측에 비해 가지고. 하지만 이 디스커버리라고 하죠. 이제 서로 양쪽 증거를 이제 건네받고 하는 것들, 그런 게 이제 직접적으로 기사에 나오니 그런 것들은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주된 이야기였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재판에서 나온 증거들, 특히 검찰 측 증거 뺏어가지고 보고 열람하고 있는 거 너무 언론에 쉽게 공개하지 마라. 그렇죠. 아니 지금까지 검사들은 매번 그래 왔는데 그것 좀 했다고 그거 가지고 또 꼭 집어서 뭐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변호사 측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검사는 이 재판 1년 전부터 언론 플레이나 이런 거 계속 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호하냐라고 얘기하니까 판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별건이니까 나중에 말을 하고 우선은 지금 당장에 나오는 그런 증거들을 곧바로 이렇게 올리는 것들, 기사에 올리는 건 안 된다. 이거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치자면 검사들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죠. 피의사실 공표죄.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떠버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검찰은 니들 피의사실 공표하고 있다라고 하면 증거 있냐? 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뉴스타파도 이제 그렇게 해야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면 돼. 그러면서 우리가 유출했다는 증거 있냐? 라고 하면은 되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오늘 얘기 나왔던 게 기사 출처 같은 거 읽어보면 뉴스타파라고 적혀져 있다. 한겨레라든지 미디어 오늘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기사를 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쓰는 거 어쩌라고. 진짜 이거 그런 무기 대등의 원칙이면은 저쪽이 언론 플레이하면 우리도 언론 플레이할 수 있어야지.
근데 그걸 가지고 한참 끌었나 봐요. 아까 보니까 기사도 연합뉴스 쪽 기사에 그런 내용이 나오긴 했더라고요. 사실 이 공방 자체는 한 30분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30분밖에 안 근데 제 생각에는 기사가 오늘 딱 이것만 쓴 거를 보면 그 뒷내용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아시던 분들은 원래 다 아는 내용들이다. 그냥 티키타카 하면서 나무한테 그냥 질문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욱 얘기를 하셨으니 말씀인데 오늘 남욱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죠. 네, 남욱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자, 오늘 남욱은 증인으로 출석해서 무슨 얘기를 했나요? 뭐 남욱 같은 경우에 이제 커피 관련된 이야기. 커피. 그렇죠. 커피가 가장 이 사건이 제일 핵심이야 결국에. 제일 핵심이잖아요. 예. 이제 커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언론협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선은 이게 윤석열 재판인지 이재명 재판인지 헷갈릴 정도다. 왜 그러냐면 사실 대장동 관련된 내용 그렇게 여기 재판에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네.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제 대장동 관련된 이야기도 꽤 하고 이 언론협회를 만들고 그리고 이 언론을 윤석열보다는 이재명 쪽에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했었던 이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남욱이 말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언론협회는 무슨 이제 기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김만배가 늘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 100억 정도 재단을 만들어서 그 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그 언론기관을 운영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언론기관은 주식회사나 이런 개인 회사가 아니라 재단 법인 형태여야 한다. 언론은 재단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김만배가. 근데 그러면서 신앙님 같은 사람을 불러다가 신앙님 같은 사람이 이사장을 하고 또 믿을 만한 기자들 불러서 뭐 하자 이런 얘기였을 거야. 아마 언론 재단이라 그랬을 거야. 안 보셨는데 정확합니다. 예. 만병이 항상 입에 달고 다녔어. 그래가지고 처음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는 알아봤대요. 언론사를 구입하려고 알아봤대. 뭐 한국일보, 뭐 뉴시스 등등 알아보다가 법률신문도 사들이려고 그랬으니까 그게 잘 안 되니까 하나 만들자. 그래서 한 100억 정도 드리고 뭐 신앙님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 줄 거니까 연봉 1억 있다가 법인카드 1,000만 원 한 달에 그리고 나머지 이제 4명에서 5명 정도 연봉 1억 정도 하면 충분하다. 이제 든든한 자기 이제 언론 뒷배를 얻으려고 이제 만들려고 했었던 거죠. 만병이 나보고 오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사실 이거 들으면서 이거 선배님한테도 얘기했었던 건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자, 오늘 그래서 썸네일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이제 윤석열이 커피를 타줬냐 안 타줬냐 부분이고 그다음 그 전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윤석열이 했냐 안 했냐거든요. 자, 근데 남욱은 뭐라고 하던가요? 했대요, 안 했대요? 뭐 부산저축은행 뭐 같은 경우에 커피 논쟁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뭐 근데 그 얘기 이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네. 그래서 조우영 수사에 네. 윤석열이 관여를 했대 안 했대? 근데 남욱 같은 경우에는 관여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 부분이 되게 애매한 게 사실 뭐 명확하게 윤석열이 관계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왜냐면 그 남욱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는 관련이 돼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관련이 돼 있다고 얘기했죠. 근데 오늘 남욱이 왜 이렇게 당당한지 모르겠는데 그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어떤 부분요? 왜냐면 이제 그 윤석열이 커피를 타줬다. 그리고 과거에는 그 뭐 윗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막 얘기를 이제 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과 대장동이 관련 없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과 대장동이 명확하게 관련이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 대장동 이 얘기는 사실 이 사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처음에 공소장 같은 경우에도 원래 검사 측에서 그 뭐 이재명 공산당이라든지 대장동 이런 내용 빼라 그랬었잖아요. 예, 필요가 없는 내용이니까. 그래가지고 뭐 판사님들께서도 뭐 대장동 이야기라든지 이전에 했었던 내용 너무 반복되면 그런 것들은 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좀 남북이 살짝 옆으로 좀 옆길로 샜네요. 자, 그래서 대검 과장 시절에 윤석열 조우영 수사에 관여했냐 안 했냐 이 부분인데, 자, 이게 오늘 가장 핵심적인 남욱의 증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재판은 윤석열이 커피를 타줬냐 안 타줬냐. 더 중요한 거는 윤석열이 커피를 타줬다 안 타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하긴 했느냐. 했다면은 그래서 조우영을 봐줬냐 안 봐줬냐 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욱의 증언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변호인 반대 신문에 대한 얘기가 변호인 반대 신문을
의해서 진행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변호인 측한테 유리한, 그러니까 뉴스타파 쪽에 유리한 얘기가 좀 나오지 않았을까, 또 그런 얘기가 나오게 하려고 또 신문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오늘 그 피고인들이 이 세 팀이거든요. 네. 뉴스타파 기자들, 그리고 이제 김만배, 그리고 이제 신앙림, 이제 세 팀이어가지고 막 그렇게 뉴스타파 팀이 엄청 오랫동안 잡고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오늘 그 지금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요, 윤석열이 조우영 수사에 관여하긴 했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자, 문제는 뭐냐? 주된 취지는 잘 모른다예요. 나는 잘 모른다. 잘 아는 사람은 김만배하고 박영수 변호사다. 나는 잘 모른다. 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과거에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뭐, 대검 그 주차장에서 그 조우영을 들여보내면서, 조우영이가 처음에는 사시나무 떨듯이 들어갔다가 그 두 번째가 세 번째가 갈 때는 갑자기 애가 화색이 돌아서 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 뭐 커피를 먹었네 말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조금 증언이 달라진 모양이죠. 그렇죠. 원래는 오늘도 증언을 계속 그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조우영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첫 번째죠.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얼굴이 새하얘졌다. 처음에는. 겁에 질렸다라는 얘기죠. 겁에 질려서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추후에 진행되고 거의 마지막 때쯤 되니까 조우영이 되게 편안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세 번째, 네 번째 출석일 거야, 아마 그게. 아닙니다. 첫 번째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판사님께서 야, 너 왜 증언 이거 배치되지 않아? 영 이상한데 그러면? 이거 영 이상하잖아요. 그러네. 왜냐면 원래 주장은 두 번째 했을 때 그렇지. 이제 박영수랑 해가지고 짬짬이 두 번째, 세 됐으니까 번째부터 짬짬이가 됐어요. 짬짬이 됐으니까 이제 너는 뭐 피고인이 아니라 그냥 증인 그치, 사건이 없어졌다고 돼 사건이 있으니까. 없어졌으니까 편안하게 나왔다라고 하고 커피 타줬고 이제 그랬는데 요번에 말이 엉켜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편안하게 나왔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님이 꼬치꼬치 캐물으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원래는 이것까지는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처음에 이 사람이 들어갔었을 때 자기와 사건이 관련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다, 검사 측에서. 근데 왜 이 사람이 무서웠냐면 그 어떤 회장이 들어왔는데 포승줄로 묶여 있고 조사관들이 야 들어와, 야 벽에 대고 서 있어, 이런 강압적인 모습에 무서움을 느꼈다라고 하거든요. 전 여기서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자기와 관련된 수사가 아니라고 하면 처음부터 박영수를 굳이 그 돈 주고 고용할 필요가 있었나? 그치. 라는 생각인 거죠. 처음에 갔는데 자기 사건이 아니었고 다만 좀 겁이 나, 다른 사람 하는 걸 보니까 겁이 났다라면 굳이 박영수는 그냥 펜만 들어도 1억이야. 그렇죠. 그 정도로 수임료가 비싼 사람인데 그런 수임료가 비싼 그러니까 전관을 굳이 할 이유가 있었을까?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는데. 심지어 잘 모르던 김만배한테 부탁을 그렇죠. 해서. 김만배도 그때 들어왔니까. 그렇죠. 그때 부탁을 해가지고 누구를 통해서 이제 부탁을 들어주고 김만배가 박영수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해줬는데 내 사건이 아닌데 그런 노력을 들이고 이게 사인만 해더라도 5천만 원 했다가 성공 수임료를 1억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과연 내 사건이 아닌데 1억 5천 원 한 큐에 쓸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조금 말이 앞뒤가 안 맞긴 하네요. 그렇죠. 이게 참 이걸 나무기가 했단 말이죠. 그렇죠. 나무기가 얘기한 겁니다. 조우영도 아니고 나무기. 근데 이 나묵 참 희한하네. 앞선 다른 진술에서는 이 친구가 그랬단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조우영에게 커피를 타줬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실제로 2021년 11월 검찰 진술에서 나묵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우영이 검찰에 출석을 했는데 만배영이 미리 기름칠을 잘해가지고 커피까지 얻어먹고 나왔다. 조사 출석 전에 대법원 주차장에서 만났다. 오늘은 올라가면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된다. 실제로 주임원사가 조우영에게 커피를 타줬다고 했고 첫 조사와 달리 되게 잘해줬다고 했다. 이게 나묵의 당초 검사의 진술이에요. 근데 이 진술과는 완전히 달라진 얘기, 정반대 얘기를 했네요. 그렇죠. 처음에는 계속 똑같이 진술을 하다가 마지막에 그 얘기를 말실수로 나온 것 같습니다. 조금 본인이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하기는 조금 애매한데요. 다 여기서
남욱의 진술 추가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당시 진술 내용입니다. 조사 출석 전에 대법원 주차장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김만배가 조우영에게 오늘은 올라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된다. 물어보는 질문에 다 협조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우영이 검찰에 출석해서 2회 조사를 받았고 나왔는데 실제로 주임검사가 조우영에게 커피를 타줬다고 했고 첫 조사와는 달리 되게 잘해줬다고 했습니다. 자, 이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 그래서 주임검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주임검사는 윤석열 중수이과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조사한 검사가 누구인가요? 윤석열 중수이과장으로 알 수 있습니다. 주임 검사가 믹스 커피도 타주었고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고서는 이제 와가지고 순서 자체를 뒤바꿨다. 두 번째 갈 때는 별로 안 쫄고 첫 번째 갈 때는 첫 번째 갈 때 바짝 쫄아서 나왔고 두 번째는 별로 안 쫄았다. 이게 그겁니다. 첫 번째 엄청 쫄았다고 했는데 첫 번째도 안 쫄았다. 첫 번째도 안 쫄았다. 두 번째는 원래 안 쫄았으니까 안 쫄았다. 안 쫄았다. 커피 한 잔 먹고 왔다. 한 번도 쫀 적 없다. 예, 근데 내가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새하얗게 질렸다라고 한 얘기는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조사관들의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냥 과장에 불과하다. 그렇죠. 야, 앞으로 이 얘기가 상당히 이게 만약 이 주장을 계속 유지를 한다면 앞으로도 상당히 이게 논란거리가 계속 될 것 같기는 하네요. 아마 보기에는 피고인들 사이에서 계속 그 공방도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김만배 피고인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우선 근데 김만배 피고인이 이 얘기 들었을 때는 뭐 가만히 있었는데 신앙림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엄청 웃더라고. 이 얘기를 듣자마자. 황당하다. 그러니까 왜 웃는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엄청 웃으시더라고요. 말이 안 되니까 그러셨던 것 같네요. 예.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거짓말해도 좀 앞뒤가 맞게 해야 되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너무 엉뚱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이 신앙님과 김만배 사이에서 오갔던 대화입니다. 누가 아까 박땡땡 하는 검사가 누구야? 이게 박길배 검사예요, 여기서는. 네. 그러면서 박길배 검사랑 커피 타 먹고 왔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김만배한테 김만배 말이 약간씩 조금 헷갈리니까 신앙님 기자가 물어봐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커피 타줬다는 거야? 박길배가 타줬다는 거야? 다시 한번 물어봐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박길배 방에 다른 담당관이 타줬대. 이렇게 말이 바뀌어요. 그래서 최초에는 윤석열이 해줬다. 그 다음에 박길배가 했다. 맨 마지막에 담당관이 했다. 이 말인데 사실 이게 그 디테일하게 따지고 들면은 차이가 있는 다른 말인데 보통 법조계에서는 그걸 그냥 같게 여길 수도 있어요. 검사실에 가서 커피를 얻어먹고 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이거든요. 피의자가. 근데 커피를 타줬다는 것은 그 커피를 직접 누가 타줬든 사실은 검사가 타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대검 같은 경우는 부장검사, 그러니까 당시 대검 과장 이런 사람이 사실상 주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허가 없이 그냥 그 밑에 일반 평검사나 부부장 검사가 막 타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결국 윤석열이 타준 거다라고 인식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얘기인데 아무튼 이 얘기가 참. 예. 그래서 남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관련돼가지고 김만배 같은 경우에는 70% 거짓말이고 30%를 진실을 해가지고 엇갈리게 한다. 그리고 이제 내가 윤석열을 그 커피 타중에 윤석열이라고 말했던 거는 김만배의 코치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만배만 나쁜 놈 만들면 된다. 뭐 그런 느낌인 거죠. 아니 그렇게 따지면 본인의 그런 거짓말은 뭐야? 본인이 대법원 주차장에서 조우영을 만났고 처음 들어갈 때는 사시나무 떨듯이 들어갔다가 두 번째, 세 번째 나올 때는 여유만만 나왔고 마지막에는 커피 타 먹고 왔다
라고까지 했는데 그거는 뭐야? 근데 약간 오늘 아예 자기 그냥 뭐 거짓말 했냐고 물어보면 그냥 거짓말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A라는 주장, 뭐 B라는 주장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하면 거짓말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증인이 대놓고 이렇게 자기가 전에 거짓말했다라고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너무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만약에 처벌 받을 게 있다라고 하면 처벌 받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참 이게 되게 난 좀 당황스러운 것이 예. 지금 김용 부원장 재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현재 진행된 이재명 대표 재판도 그렇고 진술은 유동규와 남욱의 진술이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관되게 진실을 얘기하고 있고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 일치하고 있다. 뭐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어땠는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지금 법정에서는 일치돼 있다. 라는 전제하에서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자기가 한 말을 뒤집어 버리면은 진술의 신빙성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텐데. 그래가지고 사실은 자기가 그 전에 거짓말한 이유를 말을 합니다. 왜 거짓말을 했느냐? 그 당시 같은 경우에 자기가 그 범죄에 관련된 사실이 10개 정도가 있었고 재판을 4개 정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이제 김만배 이런 사람들의 코치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남욱이 지가 변호사인데? 근데 자기도 변호사잖아요. 자기도.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은 만배는 만주 변호사라고 그러죠 우리가. 만주 변호사예요 만주 변호사. 근데 남욱은 진짜 변호사잖아. 그래서 지금 이 사건과 바로 그 앞전의 얘기는 아니지만 엄청 옛날에 그 돌아가면 뭐 2011년 이때 돌아가면 김만배 씨를 되게 믿었던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는 당시에 약간 사회 초년생, 그러니까 변호사의 초년생 이런 느낌이었고 김만배 같은 경우에는 뭐 야 고금장 이런 식으로 말을 했대 이렇게 진행이 하면 그냥 그대로 믿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남욱 변호사 부인이 누군 줄 아세요? 누굽니까? MBC 정신의 기자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남욱이 만배가 뻥치면 부인 통해 가지고 확인해 보면 되지. 그리고 제가 대장동 재판을 다녔을 때 김만배 씨와 남욱 이 씨가 둘이 사이가 되게 나쁠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대장동 재판에 이거를 다 김만배가 가져갔다 이런 느낌이 전 강해가지고 아마 대장동에서 나온 이익을 상당 부분을 만배 형이 독점한 것처럼 되어 있죠. 결과로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은 그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사이가 나쁠 줄 알았는데 약간 약간 남욱 말을 들어보면 상당히 이 김만배 씨를 신뢰를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내용을 쭉 들어보면. 그때는 신뢰했겠지. 지금이 문제지. 지금이 많이 문제죠.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남욱은 그렇게 기자들 말을 신뢰 안 해요. 본인도 변호사인데 기자 말을 어떻게 말을 믿어? 그리고 부인이 기자인데, 그걸 어떻게 보면 정 답답하면 자기 부인한테 물어봐도 되는 거고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도 되는 거고 MBC 법조팀도 꽤 유능해요. 그런데 제끼고 만배형 말만 믿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좀 뻥이더라. 글쎄 그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재판장에서 이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법조 쪽에서 그래도 되게 유명한 사람, 법조인 많이 아는 사람 2명이 있는데 한 사람이 김만배고 다른 한 사람이 뭐 한 명이 더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가지고 김만배라는 인물 자체가 상당히 법조 기자 사이에서도 유명하고 그리고 유명하죠. 유명하죠. 유명하고 법조인도 상당히 많이 아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008년에 머니투데이가 처음 그 법조 기자단에 포함이 돼요. 그 이전까지는 법조 기자단에 포함이 안 돼 있었어요. 그때 불교 방송하고 같이 기자단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뻔질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기자단 다른 기자단 때문에 엄청 많이 돈을 씁니다. 뭐 술, 밥 뭐 할 거 없고 뭐 골프. 내가 지금 이름만 딱 하면 몇 개 회사 지금 난리가 날 거야. 누구가 만병이랑 골프 치러 다니는 건 나 다 알아. 그 정도로 했어요.
그러면서 그 골프장에 기자만 가느냐? 당연히 검사 아니면 판사가 오는 거고 그 자리에 또 한 사람은 기업인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자분들한테도 밥을 3만 원 이하 안 사줘서 3만 원 항상 줬다고 뭐 3만 뭐 하면서 별명도 있다라고 들었는데 3만 배? 뭐 하여튼간 뭐 그런 별명도 붙었다라는 걸 들었었어요. 3만 배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나는 그 형한테 밥 얻어먹지를 못했어. 아니, 뭐냐면 그 만병은 나한테 밥을 많이 사줬다라고 생각을 해. 근데 나는 매번 희한하게 밥을 얻어먹은 적이 없어. 난 만병한테 얻어먹은 커피는 몇 번 얻어먹었어요. 그게 다고. 그리고 나는 저기 만병한테 혹시 물릴까봐 뭐 하나 얻어먹고 난 다음에 잘못 물릴까봐 2번 얻어먹으면 한 번은 내가 꼭 샀어. 커피는 내가 그러니까 내 철칙이 그래요. 내가 밥을 얻어먹었으면 커피는 내가 산다. 아, 그렇죠.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저한테 커피 얻어 마신 판사나 검사들이 되게 신선해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여튼간에 만병은 나한테 되게 많이 사준 줄 알아. 그래서 지금도 가끔씩 그 얘기를 해. 너 나한테 많이 얻어먹었잖아 라고 하는데 솔직히 나는 안 얻어먹었어. 근데 워낙에 다른 사람들은 많이 얻어먹은 건 맞아요. 그러면서 인맥이 넓었던 것만은 분명해요. 뭐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나 김순환 검찰총장하고는 거의 호영호재하다시피 했고 그 최동욱 검찰총장 그때 그만두고 나갈 때 대검찰청 현관에서 이렇게 사자후를 토하면서 총장님 이러면서 내가 봤던 기억이 나요. 저 되게 충격 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나무기 말을 했는데 김만배 씨는 그 고검장 이하급이랑은 말 안 섞었다고 하더라고요. 검사장 이하. 그러니까 검사장 이하급은 말을 안 섞었대요. 그래서 당시에 윤석열과 잘 모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이 그때 그 여주지청장 가고 난 다음부터 가까워졌죠. 그리고 저 윤석열하고 가까운 건 나였고 솔직히 그랬던 거고. 참 옛날 얘기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참 그러네요. 예. 남욱 증인신문 오늘로 끝난 건가요? 아마 남욱 증인신문 오늘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다음번에 또 다른 증인신문이 이제 진행되겠군요. 예, 아마 다음 증인이 나오기로 했는데 제가 이름을 제대로 듣지는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증인이 있을 것 같고 오늘 가장 눈에 띄는 광경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뭐 오늘은 제가 그 방금 전에 말했었던 그 광경 있잖아요. 그 첫 번째 사시나무 떨었는데 말이 좀 바뀌었다가 이제 첫 번째가 있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 김만배 씨가 이 언론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언론협회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스토리텔링을 잘 해가지고 이재명한테 유리한 쪽으로 언론을 뭐 갖고 나가려고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 얘기를 했다고? 그 이유가 뭐냐?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김만배랑 안 친해. 그리고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김만배랑 이제 대장동 관련된 관계가 있으니 이재명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김만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약간 안심시켜주려고 이런 말 했다라고 합니다.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부산저축은행과 관련돼서 관련이 있어서 걱정 안 해도 되고,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과 관련이 있어가지고 걱정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이거는 남욱의 주장입니다. 이게 사실이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남욱이 그 부산저축은행 수사에 윤석열이 관여했다라고 진술하긴 한 거네요, 결국에.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런 거죠.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만 하는데. 앞뒤가 자기 말도 앞뒤가 안 맞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자기 앞뒤가 이제 진술을 하다 보면 사람이 말이 엉키잖아요. 그리고 내가 진실을 말하면 잘 이게 어긋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짓말을 하다 보면 많이 이게 어긋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아까도 되게 놀랐던 것이 오마이뉴스 보도에는 그 윤석열이 그 조우영을 비롯한 부산저축은행 수사에 관여했다라고 기사가 났는데, 또 우리 강지호 기자 얘기는 그런 진술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관련 없다라고 진술했다라길래 왜 앞뒤가 안 맞나? 왜 서로 다른가 했더니 그거는 그런 거였군요. 그렇죠. 예, 남욱 진술 자체가 앞에 한 진술과 뒤에 한 진술이 충돌했기 때문이네. 그렇죠. 야, 근데 한 가지
남욱 진술을 내가 완전히 그 뒤집을 수 있는 건 내가 하나 알아요. 어떤 게 있습니까? 만병이 나보고 용진아 너 이재명 잘 아냐? 이래서 너 중앙대지 법대지 이재명 잘 아냐? 그래서 연락은 돼요. 형하고 좀 밥자리 한번 만들어 봐라. 이래서 네? 예, 그게 언제냐? 제 기억으로 2017년 경이에요. 그러니까 2017년에 나한테 식사 자리 만들어 보라고 할 정도면 글쎄 가깝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틀렸어요. 그런데 2017년 그 무렵에 윤석열이 그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이 되죠. 수사팀장이 될 때 윤석열을 수사팀장으로라고 목청 높여 외쳤던 사람이 김만배예요. 심지어 나한테 전화를 해서 용진아 너는 수사팀장으로 누가 적임자라고 생각하냐? 그래서 글쎄 뭐 지금 윤석열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렇지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형아가 말이야 자료 하나 줄 테니까 너 기사 한번 써볼래? 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 형한테 저 기사 뭐 자료 안 받아도 내가 쓸 수는 있었으니까 그냥 뚝딱딱 써버렸는데 네. 그렇게 따지자면 그런 거를 근거로 볼 때 이재명하고 가까운 게 아니라 윤석열하고 가깝지. 어디 또 약을 팔아 이 사람이. 근데 선배님의 얘기와 좀 대조해보니까 이 얘기도 있었었거든요. 뭐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래 그 어떤 한 기자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기자랑 같이 대장동 어떤 거를 하려고 했었으나 이 사람이 이재명과 이제 친분이 없다 보니 김만배를 소개시켜줬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 들으면 또 그 진술이 완전 또 말이 안 되는 진술이네요. 그렇죠. 배석준 기자. 그렇죠. 근데 배석준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하고 가깝지는 않죠, 그 사람이. 근데 만배형이 글쎄 갸우뚱. 근데 그건 있어요. 김만배라는 사람이 경기 남부 지역에 조폭들하고도 꽤 가까워요. 안 친한 사람이 없네요. 안 친한 사람 찾는 게 더 빠를 거야. 근데 안 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재명인 건 확실해요. 아니 오죽했으면 나보고 밥자리 한번 만들어 달라고 했겠어. 그러니까요. 어? 그러니까 뭐 동문이지 법대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만들어봐 할 정도였으니까. 근데 뭐 그런 얘기는 내가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버리니까 내가 왜 그 양반이랑 이재명 대표를 소개시켜 주겠어. 그렇죠. 2017년 무렵이었거든요. 꽤 됐네요 시간이. 그러니까 2017년 대선 직후로 내가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그 무렵까지 이재명하고 안 친해서 나한테 중간에 그 거간꾼을 하라고 할 정도였으면 중계를 하라 그랬으면 안 친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중개하라고 하면 안 친한 건데 그 이전에 막 대장동 사업 이럴 때가 막 11년도 이후잖아요. 뭐 14년도 이렇게 쭉 올라오는 건데 그러면 계속 이 친했다라고 주장을 많이 하잖아요. 친하고 그리고 이재명은 김만배가 진술했던 거 내가 말하기 전에 다 알 것이다. 특히 유동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거짓이라는 게 좀 탄로가 나는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친하면은 기록이 남아야지. 그렇죠. 통화한 기록이 남아야지. 근데 그때도 뭐 김만배를 제외한 남욱이고 유동규고 그 한 2021년, 2022년 그 무렵에도 김만배와 그 이재명이 친하다는 얘기를 막 떠버리고 다녔고 언론 보도에도 많이 나왔어요. 그 당시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반박했냐? 나는 김만배하고 딱 밥 한 번 먹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누구랑 같이 먹었고 그 당시에 동석한 사람은 한국일보의 누구였다. 라고까지 해요. 그러면서 수첩을 딱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외에는 만난 적 없다. 그래서 그 얘기는 일단락 된 상태였어요. 근데 그 일단락 된 얘기 다시 끄집어내는 거지. 아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유동규도 그렇고 남욱도 그렇고 또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지금 설친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대선 직전 상황, 2021년 10월 이 상황으로 돌려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별로 지금 통하는 것 같지는 않네요. 그렇죠. 다행입니다. 네. 참 오늘은 조금 이따 제가 유동규 얘기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유동규도 그렇고 남욱도 그렇고 좀 그러네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요. 예, 유동규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얘들 짰나 봐. 이게 결국에 진실은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네. 네. 오늘 고생하셨고요. 네. 목요일 날 또 재판이 있죠? 예, 그렇죠. 목요일 재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아마 이화영 재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제가 이화영 재판 다녀와가지고 한번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결심이기 때문에 또 아마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아마 많은 사람이 모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고요. 목요일에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